로마 왕국 후반기 세르비오 툴리오, 새로운 로멀로. 세르비오 툴리오, 라틴어로는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지만 로마 왕국의 재건설자로서 새로운 로멀로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는 고대 로마인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로마 역사가들에게서 찬사를 받았던 폭군이지만 이 위대한 인물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왕자 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먼저 그의 출생의 비밀은 분명하지 않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한 노예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노예 여자의 출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역사가 리비오에 따르면 그녀는 한 라티노 부족의 귀족 부인이었고 로마 왕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왕 따르꾸이뇨 프리스코의 아내 따나꾸일라의 노예가 되었고 이미 그녀는 세르비오 툴리오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이미 노예 상태였던 한 라티노 귀족 부인은 왕궁의 화로 수호신에게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신화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쪽이든 그의 이름 세르비오, 라틴어로는 세르비우스, 즉 그가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왕과 그의 아내는 그에게서 훌륭한 자질들을 알아보고 교육시켰다. 그의 뛰어난 기량 때문에 따르꾸이뇨 프리스코는 그를 사위로 삼기를 원했다. 그리고 왕이 이전 왕 앙코 마르치오의 아들과 귀족들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왕의 아내는 그의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선동으로 세르비오는 로마 왕국을 통치했다. 왕의 죽음 발표 후에도 그는 왕권을 유지했고 귀족을 제외한 로마인들에게서 지지를 얻어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다. 다음으로 세르비오 툴리오는 에투루리아인이라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오, 라틴어로는 클라우디우스 연설이 새겨진 청동판이 프랑스 리옹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여기에는 갈리아 또는 거울 지방의 한 갈리아 부족 거주민들의 로마 시민권 요청을 옹호하는 황제 클라우디오의 원로원 연설이 실려 있다. 고대 역사와 무엇보다도 에투루리아 문제의 전문가인 황제는 이 요청을 변호하기 위해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부족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제도적 임무를 맡겼던 몇 가지 경우를 되새기고 그 중에서 에투루리아 전설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붙인 언덕을 점령한 세르비오 툴리오는 왕 따르꾸이뇨 프리스코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온 한 에투루리아 부족의 군사령관인 첼리오 비벤나의 두 번째 서열인 매우 믿을만한 절친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비벤나 형제 중 아울러 비벤나에 대한 세르비오 툴리오의 이런 종속은 미래 로마 왕, 즉 군사적 역할을 나타내는 고대 용어인 막스 타르나의 에투루리아 이름을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첼리오 비벤나의 다음 서열이고 나중에 채택된 이름인 세르비오 툴리오라는 로마의 여섯 번째 왕의 비굴한 기원을 회상하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번역된 에투루리아인의 라틴어 번역이 될 것이다. 또한 두 비벤나 형제의 소식은 다른 출처에서도 보고된다. 따치또, 라틴어로는 따키투스는 첼리오 비벤나가 어떻게 따르꾸이니오 프리스코를 귀족들의 쿠데타에서 구출하고 로마의 언덕을 점령했는지 이야기해준다. 문학적 출처 외에도 다양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었다. 물치의 에투루리아인 공동묘지에 채색된 무덤이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와 무덤이라고 부른다. 매장실이 열리는 긴 T자형 마당인 중앙홀이 있고 뒷방 문 옆에는 두 개의 큰 프레스코화가 있다. 왼쪽에는 에투루리아의 죽음의 악마 앞에서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 무덤에서 트로이 포로들을 희생시키고 오른쪽에는 막스 타르나가 첼리오 비벤나를 해방시키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첼리오 비벤나의 나치범을 죽이는 장면이 보인다. 무엇보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발견되는 에투루리아 유적에 대한 다른 고고학적 증거들 중에는 두 에투루리아 지도자, 특히 아울로,
신화화를 보여주는 일부가 있다. 두 에뚜르리아 지도자는 로마의 고대 역사에서 주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으며 전설적인 해석에서 사라진 것은 로마 왕국의 흑역사, 즉 외국 정복자를 정화하기 위한 정치 문화적 선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몇몇 고대 작가들이 지우려고 헛되이 시도했던 이 전설은 에뚜르리아 지도자들에 의한 로마 왕국 점령과 심지어 그들 중 한 사람에 의한 통치를 설명한다. 왕위 계승, 타르쿠이니오 프리스코는 귀족들의 저항으로 로마 왕국을 새로운 단계로 옮길 수 없었다. 그래서 귀족 세력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노예이고 그에게 헌신적인 세르비오 툴리오에게서 찾았다. 이것은 귀족들에게는 분명한 표시로 보였다. 타르쿠이니오 프리스코가 세르비오 툴리오를 왕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귀족들은 세르비오 툴리오가 귀족의 특권들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앙코 마르치오의 아들과 귀족들은 왕 타르쿠이니오 프리스코를 암살했다. 왕의 아내 따나쿠일라는 귀족들이 예측하지 못한 쿠데타로 세르비오 툴리오를 왕으로 만들었다. 여왕은 타르쿠이니오 프리스코의 죽음을 숨기고 단지 부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발표하고 왕의 요양 동안 세르비오 툴리오가 왕을 대신해 통치할 것을 명령했다. 권력이 세르비오 툴리오 손에 확고히 넘어갔을 때 여왕은 왕의 죽음을 발표했다. 그는 로마 왕국에 새롭고 친로마인적 헌법을 만들었고 하위제 권력의 시작과 군주적 권력의 종식을 가져왔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왕국에서도 군주제가 군사령관이 지배하는 폭군 정부로 진화했음을 의미했다. 세르비오 툴리오는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 전설은 중요한 개혁을 세르비오 툴리오에게 돌렸는데 그 개혁들의 역사적 확실성은 어쨌든 많이 논의되었고 오히려 다른 왕들이 행한 것일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세르비오 툴리오는 원로원 수를 300명으로 확대했다. 낮은 계급 사람, 즉 최근에 확고히 형성된 시족들에서 선택된 새로운 원로원들은 이전 원로원들과 함께 원로원 명단에 등재되었다. 이들은 파트레 콘스크립토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르비오 툴리오는 로마 왕국을 보다 응징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특정 귀족 시족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개별 가족의 재산 정도에 따라 특권을 주고자 했다. 행정적으로는 고대 3개의 시족 부족을 4개의 구역적 부족으로 대체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은 더 이상 출생지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고 거주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었다. 또한 도시와 시골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귀족 가문의 권력 기반을 축소하고 대신 장인의 부상을 선호하면서 도시 거주자에게만 시민권을 주었다. 그러나 가장 예리한 개혁은 군사 분야였다. 그때까지 군사 행동이 기병 부대의 특권이었다면 반면 세르비오 툴리오는 그리스식 호플리테스 보병대를 로마에 소개했는데 이는 중무장한 전열 부대로서 근접전에 유용했다. 이 새로운 군대 편성에서 각 로마인들은 자신의 재정 자원에 따라 군 복무에 기여했다. 다시 말해 자유 로마인들을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입대할 수 없는 사람들과 반면에 자신의 장비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로 나누었다. 가장 부유한 로마인들은 더 중무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전투에서 가장 큰 위험이 있는 최앞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상은 평화의 시대에 더 큰 책임과 정치적 권리의 특권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군사 조직은 효율적인 호플리테스 유형의 군대를 갖추려는 로마 왕국의 요구에 부응했다. 대략 1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전술 부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각 로마인 그룹은 첸투리아, 즉 100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100명 단위의 보병 부대를 구성하는 로마인의 수는 가변적이었다. 가장 부유한 로마인들은 각자 완전한 갑옷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계층의 로마인으로 구성하는 보병 부대는 약 100명이면 한 개의 100명 단위의 보병 부대를 만드는 데 충분했다. 반면에 덜 부유한 사람들은 보병 한 명을 무장시키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모아야만 했고, 따라서 100명의 보병 부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남자들이 필요했다. 이것은 로마 왕국이 193개의 100명 단위의 보병 부대를 가졌었고, 그중 98개의 100명 단위의 보병 부대가 5등급의 재산 정도에서 첫 번째 계층, 즉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이 새로운 군대 조직은 새로운 로마인 집회, 즉 100명 단위로 나누어진 집회 도입의 기초였다. 결국 100명 단위로 나누어진 집회에 간다는 것은 고위 집행관 또는 행정관 선거를 담당하고 전쟁을 결정했고, 매우 오래된 부족별 집회를 대체하면서 매우 영향력 있는 로마인 집회가 되었다. 치체로네, 라틴어로는 키케로와 티토 리비오는 100명 단위의 보병 부대의 창설은 귀족 계급에게 심각한 타격을